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몰카 범죄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몰카 범죄로 적발돼 가지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몰카범죄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조문을 보시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정 굉장히 엄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몰카범죄로 적발되었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몰카범죄로 적발되었다면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몰카범죄로 적발된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CCTV 상에 이제 몰카를 촬영하는 모습이 찍혀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몰카 범죄가 문제가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우선 현장에서는 이제 임의 제출을 받아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적발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이제 촬영에 사용된 그런 기기들을 다 압수한 상태에서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정신과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반성문 한두 번 쓰면 된다고 하는데 반성문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성문을 주기적으로 좀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찍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그 찍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스릴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좀 꾸준히 받으면서 그 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좀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특정된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몰카범죄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이므로 피해자 내지 피고인이죠. 직접 합의를 시도했다가 2차 피해 등으로 오히려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해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요즘 같은 경우 몰카범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조금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직접적인 성범죄 피해라고 보지는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좀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이건 좀 억울하게 좀 휘말렸던 겁니다. 억울하게 휘말렸던 거. 이제 좀 보게 되면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몰카 범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이므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들이 과거 같은 경우는 좀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선처 없습니다. 피해자랑 합의를 최대한 봐야 되고 좀 합의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양형 자료 잘 준비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 범죄는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범죄로 적발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몰카 사건 다뤄본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몰카 범죄 관련해 가지고 뭐 성범죄 이런 것들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